쓴맛에 대한 우리 몸의 적응은 시중에 큰 돈을 요구하고 부작용을 감내해야 하는 다이어트 제품을 선택하지 않고도 건강한 식습관을 바탕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인 겁니다. 벌써 봄이 다가왔습니다. 여러분은 두릅, 머위쌈, 쓴바귀 같은 봄나물을 좋아하시나요? 아니면 그 특유의 쌉싸름하고 쓴맛이 싫어서 잘 안 드시나요? 단지 추상적으로 우리 몸에 좋다고 하고 또 너무 흔해서 별거 아니라고 생각하실지 모르겠지만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봄나물이 아니라 봄나물이 가진 그 쓴맛입니다. 우리가 쓴맛을 싫어하게 될수록 단맛, 짠맛, 자극적인 음식에 더 끌릴 가능성이 커집니다. 그 말은 곧 우리의 건강한 식습관에도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뜻입니다. 오늘은 쓴맛이 왜 비만 예방과 식습관 교정에 중요한가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안녕하세요, 콜로니아입니다. 저는 제 20대를 독일에서 보냈습니다. 독일 쾰른체대에서 학부, 대학원까지 마치고 지금은 스포츠 산업에서 일하고 있습니다. 현업에 종사하면서 엘리트 선수의 성장을 위한 지식을 꾸준히 쌓아왔습니다. 그 중에는 스포츠 영양학도 함께 배웠습니다. 오늘은 쓴맛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그러나 쓴맛이 몸에 좋다더라 같은 지나가는 흔한 이야기는 아닙니다. 인체의 쓴맛 수용체와 반복 노출을 통한 타액 단백질 변화 등 실제 연구를 바탕으로 현대인의 왜곡된 입맛을 어떻게 되돌릴 수 있는지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비만 얘기를 하면 사람들은 자꾸 의지력부터 떠올립니다. 하지만 현실은 훨씬 복잡합니다. 서구권만큼은 아니겠지만 한국에서도 성인 비만율은 꾸준히 올라왔고 소아청소년 비만 역시 중요한 사회적 문제입니다. 제가 지난 염증 관련 컨텐츠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내장지방은 만성염증의 주요 원인이기도 합니다. 특히 소아비만은 단순히 체형적, 미학적 문제가 아니라 이후 아이들의 건강에 직결되는 지방간, 이상지질혈증, 혈압, 그리고 장기적인 대사질환 위험과 연결됩니다. 즉, 체중 문제는 조금 덜 먹자와 더불어서 무엇을 더 자주 먹고 어떤 맛에 익숙해져 있느냐의 문제이기도 하다는 겁니다. 우리가 생각해보면 현대의 식단은 쓴맛을 계속해서 밀어내고 있습니다. 가공식품은 대부분 단맛, 짠맛, 감칠맛, 부드러운 질감 쪽으로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심지어 개량되고 있는 채소나 과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반대로 쓴맛의 진입장벽은 여전합니다. 특히 아이들은 성인보다 미각이 예민해서 쓴 채소를 더 강하게 거부할 수 있습니다. 어릴 때 저도 그랬습니다. 그 결과 채소와 식물성 식품은 멀어지고 칼로리는 높지만 영양밀도는 낮은 식품이 식단의 중심이 되기 쉽습니다. 문제는 여기서 끝이 아닙니다. 한번 쓴맛을 피하기 시작하면 점점 더 쓴맛이 낯설어지고 더 안 먹게 되는 방향으로 굳어질 수 있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가 있습니다. 쓴맛은 계속해서 참을 수 없는 것이 아니라 적응이 가능한 맛이라는 겁니다. 동물과 인간을 대상으로 한 연구들에 따르면 쓴맛의 음식에 반복적으로 노출되면 타액의 단백질 구성이 바뀌고 그 변화가 쓴맛에 대한 인식을 덜 민감하게 만든다고 합니다. 쉽게 말하면 처음엔 너무 쓴데 반복해서 먹다 보면 내 몸에서 이 쓴맛을 덜 거슬리게 처리하기 시작한다는 겁니다. 단순한 심리적 반응이 아니라 이건 실체적 생리학적 적응인 겁니다. 그래서 봄나물같이 쌉싸름하고 쓴 음식들은 처음 한 번엔 좋아지진 않더라도 계속해서 먹다 보면 먹을만해지고 심지어 더 나아가 맛있어지는 일이 발생하는 것도 그 이유입니다. 아이들을 대상으로 실시한 연구들을 중심으로 체계적 문항고찰과 메타 분석의 결과에 따르면 쓴맛에 대한 반복 노출은 채소 선호도를 높이고 실제 섭취량도 늘렸다고 합니다. 그 효과의 크기는 그러나 그렇게 드라마틱하진 않습니다. 선호도는 1에서 9점 척도에서 약 0.6점 정도 올라갔고 실제 섭취량은 평균 약 10g 정도 늘어났다고 합니다. 작은 변화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우리의 식습관은 이렇게 점진적으로 바뀔 수 있습니다. 한 번의 결심으로 180도 바뀐 식단을 먹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쓴맛에 대한 작은 수용성 상승이 점차 누적되는 겁니다. 즉, 쓴맛에 대한 우리 몸의 적응은 시중에 큰 돈을 요구하고 부작용을 감내해야 하는 다이어트 제품을 선택하지 않고도 건강한 식습관을 바탕으로 건강한 몸을 만들기 위한 첫 번째 스텝인 겁니다. 이러한 전략은 특히 단맛과 자극적인 음식에 익숙한 사람, 채소 섭취가 적은 사람, 과체중이거나 감량이 필요한 사람, 아이와 함께 식습관을 바꾸려는 가정에 큰 의미가 있습니다. 다만 여기서도 중요한 예외가 있습니다. 저체중이거나 식욕 저하가 큰 사람, 노인성 저영양 위험이 있는 사람에게는 쓴맛 또는 향으로 인해 식욕을 누르게 되는 방향이 항상 유리한 것은 아닙니다. 그런 분들에겐 쓴맛에 대한 적응보다 충분한 에너지와 단백질 확보가 우선순위에 놓여 있어야 합니다. 오늘 핵심은 4가지입니다. 첫째, 오늘날의 식품 산업을 보면
쓴맛을 배제하는 경향이 강하고 우리의 입맛을 더 편향시키고 있습니다. 둘째, 쓴맛은 반복 노출로 적응될 수 있습니다. 셋째, 그 적응에는 타액 단백질과 식품 수용성 변화와 같은 생리학적 근거가 뒷받침하고 있습니다. 넷째, 쓴맛에 대한 적응은 체중 감량을 위한 마법 같은 신의 한 수가 아니라 건강한 식단으로 돌아가는 입맛 재훈련 전략인 겁니다. 다음 편에서는 우리가 쓴맛을 느끼는 수용체가 혀에만 있는 게 아니라 장에도 있다는 사실, 그리고 이 수용체가 식욕, 호르몬, 혈당, 장내 미생물과 어떻게 연결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광고 말고 콜로니아부터 보는 습관, 오늘부터 시작해보시죠.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콜로니아였습니다.